오늘 4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지난주쯤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가 안 된다 이렇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베가스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요. 베가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거 요거예요. 베가스 프로그램. 여기 근데 이제 이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크랙이라는 걸 하나 설치를 하는 게 있어요. 크랙 프로그램을. 근데 그 크랙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고 나와요. 이걸 해줘야 설치가 되거든요. 그냥은 설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합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 몇 개인지 보이는데, 자, 이제 엑셀 2007이에요. 엑셀 2007. 그럼 이제 셋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면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니까 설치가 돼요. 웬만하면. 근데 크랙이라는 게 있어요. 크랙. 네, 크랙이라는 게 있어요. 이 크랙은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윈도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랙은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사용하는 어떤 기능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윈도우 입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너 싫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V3 라이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기능을 안 해주는데, 다음 클리너? 얘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가스를 설치하고 나면은 반드시 마지막에 크랙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야 또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품 아닌 거를 정품화 시키는 거지,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크랙을 실행하니까는 작동이 안 된대요. 그러면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세요 그랬어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세요 그랬더니,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됩니까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걸 찍어서 가져왔길래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방법을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PC를 한번 가져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확인해 봤더니 다음 클리너가, 그런 이제 백신 기능이죠, 거기서 막아놨더라고. 그래서 다음 클리너를 종료하고 그랬더니 이제 크랙이 돌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은, 다음 클리너 자체는 안 쓰니까, 저는 V3를 쓰니까는 그런 경험도 사실은 지난주 중에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밴드에 올라온 글이 뭐가 있냐면은, 다른 센터 공부하시는 분인데 윈도우 7을 설치했대요 개인적으로. 근데 한글이 안 써진대요. 한글이. 그럼 한역키 눌러도 한글이 안 써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하세요라고 말 표현이 어렵더라고. 제가 예전에 노트북을 설치했는데, 노트북에 이제 한글이 윈도우 7을 설치했는데, 한영키하고 한자키 기능이 바뀌었어요. 한영키 누르면 한자가 되고 한자키 누르면 한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키캡을 빼가지고 바꿔놨죠 이렇게. 근데 키보드라는 게 습관적으로 가잖아요 손이. 근데 가면 삥삥하고 에러가 나는 거지. 아 맞다, 바꿔놨지. 그러니까는 이게 노트북의 문제인지 윈도우가 문제인지 불편한 거라, 그런 과정에서 윈도우를 다시 설치할 기회가 생겼었어요. 이제 일이 생겨가지고 윈도우를 다시 설치했더니 정상적으로 한영키가 자기 위치에서 작동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또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가서 문의하면 하는 말이 뭐냐면, 정품 윈도우입니까? 흔히 말해서 야매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정품입니다 그러죠. 그럼 정품이면 그러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속으로, 아 내가 쓰는 게 야매라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좀 전에 뒤에 있는 컴퓨터도 윈도우 설치했거든요. 그 프로그램 갖고 똑같이 설치한 건데 저는 한영키 먹을 거란 말이야 제대로. 그러니까 다 되는데 어쩌다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되는지는 진짜 어려워요. 예.
그리고 저희 집 노트북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분 컴퓨터에 가서 속성에 들어가면 메모리가 뜨죠. 메모리. 자, 여기 2기가 중에서 1.89GB 사용 가능이라고 나와 있죠. 이 뜻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자, 제 거는 8GB 가로 열고 8GB 사용 가능 이렇게 떠요. 제 거는요. 그런데 우리 집 또 하나는 어떻게 뜨냐면 4GB 4.00GB라고 되겠죠. 네, 여기도 2.00GB라고 되지 않습니까? 예, 8.00에서 이렇게 뜨는데 3.75GB 사용 가능 이렇게 떠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에 이런 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아까 저쪽 컴퓨터는 3GB 중에서 3GB 사용 가능 이렇게 떠요. 이제 이런 일들이 며칠 전에 집에서 한 주 동안 저희 집에서 이제 일이 생겼었어요. 얘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얘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수치가 사라졌죠. 나머지 수치가 사라졌잖아요. 이건 뭐냐면 0.25가 0.25GB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256MB죠. 그렇죠. 얘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픽 메모리로 공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픽 메모리.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는 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는 뭐가냐면은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있다라는 거예요. 별도로. 여기 잠깐 볼게요. 2.00에서 1.89GB니까 뭐가 비어 있어요? 128MB가 빠져 있어요. 그 128MB가 뭐냐면 모니터로 연결해주는 그래픽 메모리예요.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저 뒤에 우리 선생님 가져오신 그 PC는 삼성전자 PC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컴퓨터 내에서 모든 작업을 하면 모니터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보여주려니까 메모리가 없으면 못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작업하는 이 화면은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한글 2007을 실행해봐요. 엑셀을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엑셀이나 한글 2007은 어디에 있던 거예요?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에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실행을 하면 모니터에 뜨지 않습니까? 그럼 주기억 장치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모든 프로그램은 보조기억 장치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이때 실행을 하면 주기억 장치에 로딩이 돼서 실행이 된다 이거예요. 실행을 한다 그러면 다 주기억 장치로 불러와서, 로딩이라는 말은 불러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서 다 실행을 해요. 그리고 입력한 자료들 있잖아요. 자료들. 자, 입력하는 자료들도 주기억 장치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전원을 오프하면 어떻게 되죠? 오프하면 자료들이 손실되죠.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정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 지워지잖아요. 그럼 이 메모장은 보조기억 장치에 있잖아요. 윈도우 안에. 다시 불러오면 되는데 이 글은 어디에 있어요? 주기억 장치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장을 하죠. 저장. 그럼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기억 장치에서 어디로? 보조기억 장치로, 주기억 장치에서 보조기억 장치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USB 메모리든 하드 디스크든 보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두고두고 또 쓰겠지.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찰칵찰칵 사진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찍은 사진은 어디에 들어가요? 스마트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찍은 거를 딱 터치해서 보잖아요. 그건 주기억 장치에서 보는 거예요. 앱은 어디에 깔려있다? 보조기억 장치에 깔리는 거예요. 근데 실행을 하면 주기억 장치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책은 보조기억 장치야. 이 책은. 근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학습을 하면 머리로 들어오죠. 머리가 주기억 장치란 말이야. 근데 사람은 이제 강 건너가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전원을 오프하진 않아. 평생에 한 번만 한단 말이야. 근데 컴퓨터는 자주 오프를 하니까 그때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손실을 대비해서 보관을 해줘야 되겠지. 보관을. 그걸 우리는 저장한다 그러는 거지. 그런데 주기억 장치가 많으면 어떨까요? 저장 공간이 크니까 엑셀도 실행해놓고 파워포인트도 실행해놓고 한글도 실행해놓고 좋겠죠. 근데 주기억 장치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용량이 작으면 뭐를 실행해도 답답하고 많은 양을 불러와도 내가 저장한 거 예전에 저장한 걸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양을 불러오면 어떻게 돼요? 버벅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는 무조건 커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픽 장치도 메모리를 써야 돼요. 메모리를. 주기억 장치를 우리 보통 제가 표현할 때 버무리는 곳이라 그래요. 작업 공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 글자잖아요.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렵지는 않은데 요 글자를 이렇게 글자가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보여주게끔 컴퓨터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누가 하냐면 CPU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픽이 담당해요. 그래픽 장치가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모니터 본체에서 모니터로 전송되는 케이블 있잖아요. 그 본체. 그 모니터로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3D도 보여주고 뭐 컬러풀하게 보여주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여줘야 보일 거 아닙니까? 보여주도록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픽 장치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픽 장치가 성능이 좋으면 화면에 뭐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픽 장치가 약하면 뭐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래픽 장치가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 화면이 화려하겠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PC방 컴퓨터가 좋잖아요. 그냥 PC방 가서 하는 거예요. PC방에 있는 컴퓨터처럼 그래픽을 잘하게 집에다 세팅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런데 그러려니까 컴퓨터 CPU 내에 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펜티엄 뭐 386, 486 다음에 이제 펜티엄에서 펜티엄 1, 2, 3, 4까지 나왔잖아요. 그 펜티엄 3, 뭐 펜티엄 4 얘들은 그래픽 처리 능력이 약해요. 그런데 이제 i 시리즈라 그래서 i3, i5, i7이라는 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i3으로 바뀌면서 i3, i5, i7로 바뀌면서 인텔이 CPU 내에다가 그래픽 처리 능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한 3, 40%를 강화시켜 가지고 CPU에다 같이 탑재를 했어요. 그걸 i 시리즈 CPU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나온 거죠. 그러면 컴퓨터가 굳이 그래픽 카드를 사지 않아도 잘 보인다. 잘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게 뒷면에 모니터 단자가 2개가 있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옛날 컴퓨터들은 모니터 단자가 하나만 있었어. 하나만. 근데 i5, i3 아니더라도
모니터 단자가 두 개씩 있는 게 있어요. 저 뒤에 우리 선생님 가져오신 저 PC도 기본적으로 모니터 단자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아날로그 디지털이. 그러면 저 컴퓨터는 CPU 자체가 그래픽 처리 능력이 향상되어 있는 게 꽂혀 있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 있으면 그래픽 단자는 무조건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도 버거운데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해 주냐고, 모니터를. 근데 성능이 좋으니까 두 개를 연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픽 카드를 또 달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메모리를 주기억 장치에서 빌려 쓰지 않고 그래픽 카드 자체에 있는 메모리를 쓰니까 주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로 돌고, 그 다음에 그래픽은 그래픽에서 따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병행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화면이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256메가가 뜨는 거고요. 우리 강의실은 128MB가 이제 메모리, 그래픽 메모리로 넘어간 거죠. 그럼 이거는 뭘까? 1.25가 비어 있잖아. 1.25가. 어떤 거는요, 8인데, 어떤 건 8인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도 나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4가 사라진 거야. 그래픽카드를 별도로 꽂았는데, 저희 집 컴퓨터가 당장 이렇게 나와, 노트북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인터넷에 찾아서 또 공부를 했죠. 그랬더니 메인보드가 8기가는 인식하는데 8기가를 다 작동을 못 시키고 4기가만 작동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꽂히기는 8기가 꽂혀 있지만 윈도우는 4만 쓰는 거야. 4만. 그럼 반만 쓰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아깝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이렇게 8로 바꿀 수 있느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바이오스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시머스 바이오스. F2번이나 딜리트 키 눌러서 안에 뭐 조정하는 거 있다 그랬죠. 그 안에 들어가면 메모리를 리셋하는 기능이 있대요. 들어가서 리셋하고 명령을 걸면 8기가를 정확히 다 사용하게끔 다시 리셋이 되나 봐요. 근데 저희가 쓰는 노트북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서비스 센터에 가서 시머스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래요. 그건 우리가 못해. 가야 되든지 아니면 그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받아서 이제 컴퓨터에서 작동을 시키면 되는데, 저도 그 업데이트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있더라고. 삼성 노트북이니까. 근데 그걸 돌리니까 작동이 안 돼요. 그대로 이대로 남아 있어.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다 그게 돼요. 근데 그걸 고치고 나면 얘가 돌아와, 이렇게. 근데 얘는 안 돌아와. 근데 거기에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적혀 있어요. 당신이 쓰는 노트북은 오래된 겁니까? 제가 보니까 한 8년 된 거예요. 그러면 브랜드 제품들이 삼성, LG, 주연텍 이런 브랜드 제품들은 4기가를 꽂으면 4기가를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3기가만 인식이 됩니다. 이런 모델이야.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만약에 3이라 그러면 2.75 같으면 256MB가 메모리로 가는 거, 그래픽 메모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요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요렇게 돼야 맞는 건데 1기가가 이제 중간에 뜬 거잖아요. 그렇죠? 그 1기가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트북이 그렇대. 그 모델이 그 모양이라는 거야. 주로 브랜드 제품들이 그렇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우리 조립하는 PC들은 내 컴퓨터가 오래되더라도 4기가를 꽂으면 4기가를 인식을 하고 하는데 지원을 다 해요, 윈도우가. 근데 브랜드 제품들은 아예 처음부터 3기가만 인식되게끔 세팅을 했나봐. 그러니까 4기가를 꽂으면 4기가라고 보이는데 4기가를 못 읽는 거야. 3기가까지만 읽는 거야. 그리고 제 추측인 거예요. 그 글에 의하면. 그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 봐야지. 그래서 서비스 기사한테 물어봐야지. 이 노트북은 3기가가 끝입니까? 아니면 4기가를 인식하는 겁니까? 인식이 됐다고 하는데 왜 못 씁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답변을 해주겠죠.
이 모델은 죄송하지만 3기가만 인식이 됩니다. 4기가를 인식하더라도 4기가를 지원이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저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든지 뭔가 있겠지. 그렇지. 가져가 봐야 알 것 같아요. 참 답답해요. 그래. 예. 근데 한 놈은 또 이렇게 나와. 집에 컴퓨터가 또 하나 있는데 걔는 이렇게 나와. 그러면 256MB 그래픽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컴퓨터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꽂혀 있어요. 1기가짜리가. 그러니까는 4기가를 다 써야 정답인데 이게 빠질 일이 없다고. 빠질 일이 없다고.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750메가가 빠진 거죠. 750메가 빠진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근데 그것도 브랜드 제품이야. 그러니까 또 물어봐야 돼. 그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게. 딱 이거다. 정답이 나와 있으면 알겠는데. 예.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뭐 정해진 거예요. 뭐 128MB를 그래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윈도우가 32비트잖아요. 윈도우 32비트는 4기가를 지원하지 못합니다. 3.25GB까지 지원해요. 3.25GB까지. 그럼 4기가를 꽂으면 어떻게 돼요? 750MB를 0.75GB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처럼 얘는 4기가를 꽂았는데 왜 4가 인식이 안 되고 3.25만 써? 그게 고객님 32비트 운영체제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럴 거라면 왜 이거를 4기가를 해놨어? 쓰지도 않으면서 비싼 돈 받을 거 아니냐? 이게 받는다고 뭐라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 그 당시 때는 다 3기가만 꽂혀요. 3기가. 그래서 저 컴퓨터가 3기가야. 4기가 꽂으면 분명히 고객들이 한바탕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64비트 쓰시는 분들 있죠. 64비트는 이제 4기가, 16기가, 뭐 32기가 다 지원이 돼요. 다 지원이 되는데 이 컴퓨터가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메인보드가 16GB까지 지원이 되는 앤지 32기가까지만 지원이 되는 앤지 아니면 64기가까지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그 상도 지원이 되는 건지를 처음에 알고 구매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정보는 다 떠 있어요. 여기에 우리 다나와 사이트 제가 꼭 외우세요 그랬잖아요.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가전제품 PC에 가면 메인보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최대 메모리가 32GB라고 써 있어요. 이 제품은 USB가 메모리가 최대 32GB까지 지원한다고 써 있어요. 그럼 이 메인보드를 사놓고 이 메인보드에다가 지금 여기 메모리 꽂는 데가 4군데가 있죠. 노란색 2군데, 검은색 2군데, 이렇게 4군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2기가니까 8기가짜리를 4개 꽂으면 32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48이 32니까. 근데 16기가짜리를 4개 꽂으면 어떻게 돼요? 64기가가 되겠지만 그 중에 32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메인보드를 산 사람은 제일 어떻게 할까요? 16기가짜리 2개만 꽂든지 8기가짜리 4개를 꽂든지 이렇게 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걸 알고 사셔야 돼.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대부분 없을 거라고. 조립하는 사람들은 그러려고 조립하는 거예요. 삼성이나 LG나 이런 브랜드 제품이 비싸지 않습니까? 조립은 싸니까. 싼 대신에 내가 감수하고 사야지. 알고 사야지. 모르고 샀다가 고객님 이건 최대 메모리가 32기가만 지원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우기면 안 된단 말이야. 조립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는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가 하나니까 난 그래픽 카드 2개 꽂을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2개 꽂을 수 있는 걸 사야지. 그렇죠. 자동차를 샀는데 에어백에 운전석만 나와. 조수석은 안 나와. 알고 샀어.
그렇고 왜 조수석이 안 나오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고 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매뉴얼로 표현해주고 구매할 때 다 이렇게 알려줘요. 거기서 설명을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네. 여기 요거는 뭐죠? 아날로그 단자예요. 요 하얀색은 디지털 단자예요. 디지털 단자. 그럼 아날로그 단자, 디지털 단자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 HDMI 포트도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 댁에 있는 그 디지털 TV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TV 40인치, 50인치 TV에 보면 아날로그 단자가 하나 있고요. 얘는 하나가 꼭 있어요. 그 다음에 DVI 단자는 없어요. 단자가 크거든 얘가. 대신에 HDMI라는 단자가 있어요. 되게. 그러면 PC를 꽂을 때는 모니터로 얘를 사용할 때는 HDMI 단자에 PC라고 써 있어요. HDMI 괄호 열고 PC 꼭 거기다 꽂아야 돼요. 딴 데 꽂으면 안 됩니다. 화면이 안 나오느냐?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소리가 가야 되잖아. 우리 TV 옆면이나 뒷면에 보면 HDMI는 단자가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모니터를 사러 가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모니터가 여기 모니터 여기 있다. 표준 모니터 말고 아이 불편해 죽겠네. 이게 화면이 바뀌노니까는. 자, TV라고 봅시다. TV 디지털 TV 뭐 스마트 TV, 기본형 TV, 하여튼 TV를 볼게요. 제가 이렇게 TV를 볼게요. 디지털 TV 여기 있네. 42인치짜리 얘를 한번 볼게요. TV 뒷면에 그게 없다? 그림이 없네. 이 TV 뒷면에 뭐 꽂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으면 좋은데 요렇게만 나와 있다. 요걸 좀 봐야지 뭐. 화면 크기는 106cm고요 풀 HD 해상도고요 120Hz고요 그 다음에 3D는 안 되고요 스피커는 되고요 20W고요 그 다음에 MHL 기능 되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케이블 꽂으면 TV로 스마트폰 화면이 TV로 전송되는 거죠. 유선으로. 와이파이 안 되고요. 와이파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녹화 중 멀티태스킹 뭐 타 채널 다른 채널 시청하는 거 안 되고 외장하드로 녹화를 가능하대요. 괜찮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USB 파일 재생이 된대요. 동영상도 재생되고 사진이나 음악은 옛날부터 됐고 그 다음에 듀얼 플레이 JPG 사진 그 다음에 USB 단자 하나 있고요 HDMI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헤드폰 아웃이 하나가 있고요 디지털 오디오 아웃이 하나 있고요. 그럼 인은 어디 있어? 인 RF인 여기 있네. 그럼 HDMI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PC를 연결하고 하나는 셋톱박스를 연결하면 되겠네. 그러면 셋톱박스에다 연결할 때는 HDMI 2번에다 연결하고 PC는 1번에다 연결하고 그러면 TV를 PC로 쓸 때는 컴퓨터로 쓸 때는 리모컨으로 외부 단자 입력 HDMI 1번을 누르면 컴퓨터 화면이 뜰 테고 그 다음에 케이블 TV 영화를 볼 때는 이제 리모컨으로 HDMI 2번 단자를 누르면 TV가 이제 셋톱박스를 받아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써야지. 그런데 그게 그
PIP라고 하는 거 있죠. 픽처 인 픽처라 그래서 큰 화면 안에 작은 화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C를 보는데 조그만 화면에다가 TV를 연결할 수도 있고, TV를 보는 화면에 작은 화면으로 PC를 연결할 수도 있게끔, 그런 기능은 안 나오는데요. PIP 기능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말이. 그러니까 PIP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니까. 예.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좀 비싼 거를 볼까? 이거 비싼 거다. 아, 울트라 비싸구나.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이런 건 있는데, HDMI는 있는데 뒷면 그림이 없네. 뒷면 옆 라인 꽂는 거, 그게 좀 불편하게 되어 있네요. 그럼 다시 모니터 여기있다. 모니터로 직접 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 HDMI 단자 2개 뭐 이런 거 보이니까는 제가 이걸 한번 볼게요. 옆모습, 뒷모습 여기 잠깐 보인다. 여기 뒤에 좀 크게 보이는 뒷모습이야. 요렇게 있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HDMI MHL 기능이 연결되는 HDMI 단자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여기다 꽂으면 되고, 요거는 뭐 하면 되죠? PC를 꽂든지, PC는 여기다 꽂아도 되고, 그럼 여기다가는 이런 셋톱박스라든지 IPTV라든지 이런 거를 게임 같은 거 연결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 얘도 리모컨이 있겠지. 리모컨을 띡띡 눌러서 D섭 선택하면 이게 아날로그니까, 아까 아날로그라는 거는 요거예요. D섭. 그러면 리모컨으로 띡띡띡 눌러가지고 스마트폰 여기다 케이블로 연결하면 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 어떻게 돼요? 큰 화면으로 모니터로 뜨겠지. 그게 MHL이니까. 그럼 얘는 이제 세 가지를 연결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TV는 HDMI 1번, 2번, 3번 있다 그러면 반드시 1번에다 연결을 해요. 그리고 1번 옆에 보면은 오디오 입력 단자가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이크 이어폰째 꽂듯이 꽂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PC에서 PC 스피커선 있죠? 스피커선을 빼가지고 거기다 꽂아야 돼요. 그림이 안 그려지십니까? 잠깐만요. 안 그려지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머릿속에서 착착 그려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여기 뭐가 그림이 있나 모르겠네. 이건 스마트폰이고, 제가 그거를 안 갖고 왔나 본데요. TV 뒷면에 보시면 그게 있어요. 그림이. 여기 지금 뭐 그게 참 요즘에 그거를 설명을 안 해놓은지 몰라. TV에 보면 그게 있고, 안 되면 TV 설명서를 보셔도 되는데, 설명서가 없으신 분들은 TV를 보시면 돼요. TV 뒷면을 보시면 돼. 뒷면에 보면은 연결한 단자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연결을 하면 PC에서 나는 소리가 이제 TV에 스피커로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스피커를 별도로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TV는 스피커가 있으니까 TV 스피커로 연결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1번에다 쓰라는 거예요. HDMI 2번에다 연결을 하면 PC 스피커가 소리가 꽂혀 있어도 소리가 안 들어와요. 꼭 1번에만 꽂아야 돼요.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또 뭐가 또 있냐면요, 해상도가 1920을 FHD라고 부르는데 1920 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있네. 여기 보세요. 3840이 있어요. 얘는 해상도가 4K거든요. 여기 울트라인데 4K잖아요. 이 4K는
HD의 4배예요. HD 4배. HD가 1080이니까 4000 되는 거죠. 4000. 그러니까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3840이니까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뒤에 단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단자가. 여기 보면 단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USB 3.0 지원하네. 이거는 굉장히 빠르네요. 그러면요. 예. 이런 단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HDMI 2 MHL이라는 거는 스마트폰 연결하는 거죠. 그렇죠. HDMI 1번은 일반 PC 연결하는 거고요. D7은 아날로그고 이건 디지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아까 4K라 그랬죠. 4K요. 4K를 쓰려 그러면 여기 디스플레이 포트나 HDMI로 연결을 해야 돼요. 아날로그 단자나 이 디지털 단자로 연결하면 4K가 안 떠요. 해상도가 크게 안 나온다고. 근데 우리 집 강의실 컴퓨터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단자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1920이야. 풀 HD만 나와. 근데 얘는 3890인가 4K를 지원하는 모니터인데 1800, 1900으로 볼 거라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여기 이 HDMI 포트가 있는 컴퓨터를 써야 돼. 얘가 없으면 그래픽 카드를 사서 꽂아야 돼. 꽂아야 요 모니터를 여기 연자를 연결하면 화면이 깨끗하게 보인다 이거지. 선명하게. 자, 어느 정도냐면은요 4K는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말하는 요 하나가 풀 HD예요. 풀 HD. 우리 40인치로 보는 해상도 있죠? 그게 요 하나예요. 그게 4가지가 보인다고. 그러면 그거를 통으로 보면 어떨까? 통으로 보면 굉장히 선명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고 나오잖아요. 예. 그 LG U+인가 해서 IPTV 하는 거 있다고. 야구 중계하는 거 장면 나오면서 뭐 리모컨이 어디 있는가 찾기도 하고 조용하라 그러면 그 리모컨에다 이어폰 꽂고 듣기도 하대. 광고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방송을 보시려면 이게 있어야 돼. 이 모니터나 이런 TV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가정에 일반 40인치 그 풀 HD TV라고 하는 거는 지원을 못해.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는 입력받은 입력 신호가 이 장치랑 신호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때도 모니터도 일반적인 모니터를 사시는 거는 1920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 요거는 23인치고 이건 40인치예요. 40인치인데 4K니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겠죠. 비싸잖아. 78만원 넘잖아. USB 단자가 4개나 있대요. USB 단자가 4개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쓰면 굉장히 좋겠죠. 이런 거로 영화를 봐도 되고 이런 거로 그래픽 작업하면 굉장하겠지 뭐. 근데 이건 2560이야. 2560이면 우리 모니터가 1280밖에 안 나와요. 그럼 제가 2개 붙였죠. 이게 2560이야. 이 모니터가 그런 거라고. 어디요? 요거. 굉장히 좋겠죠? 38만. 다른 건 1920인데 아까 그거는 2560. 이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많이 써요. 이제는 4K가 나왔으니까 이걸 또 많이 쓰겠지. 그랬더니 애플에서 5K가 나오죠. 5K. 해상도가 5000으로 넘어가는 거. 훨씬 더 성능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외우세요가 아니라 2K, 뭐 4K가 뭐고 5K가 뭐고 뭐 HDMI가 뭐고 뭐 어떻게 모르겠다 이거야. 몰라도 좋은데 그게 뭐 이런 말이구나 저런 말이구나 어디서 들은 기억은 있어야 되겠지 이제. 그래야 누가 얘기하면 알아듣기라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낯설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시면 많이 듣다 보니까 알아듣게 되고 그럼 대화가 가능한 거고
용산 전자상가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물건을 쭉 이렇게 막 광고 붙여놓은 게 있으면 아 그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고 공부하시는 거지. 그렇죠. 예. 하여튼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집에서 발생했던 또 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던 거를 좀 토대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내 컴퓨터에는 속성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등록 정보를 보는데 이 등록 정보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복잡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자, 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124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관리한다 그러면 주로 어떤 걸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 가지 관리해야지 뭐. 근데 여러분은 컴퓨터를 관리한다는 측면보다는 뭐예요?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시는 거죠. 관리자 입장은 아니고 그냥 엑셀 실행해서 엑셀 보고 사용하고 인터넷 실행해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문제가 쾅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저 뒤에 있는 컴퓨터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뭐가 뻑뻑해 안 돌아가 뭐 되던 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입원하는 거지. 병원에 다쳤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왜 아픈가 물어봤더니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야. 감기 바이러스, 독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아파하더라 이거지. 컴퓨터도 그래요. 그게 첫 번째 바이러스 뭐 이런 거를 통틀어서 악성 코드라 그래. 악성 코드. 옛날에는 바이러스라는 말 외에는 없었어요. 그것도 파키스탄에서 넘어왔어요. 파키스탄 바이러스. 예. 그 시브레인이라는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처음 등장을 해요. 근데 그게 파키스탄에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는데 6개월 걸렸어요. 어떻게? 디스켓으로 오는 거야. 디스켓으로. 통신이 그때는 안 돼 있었으니까 바이러스 감염된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는 디스켓이 건너 와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야. 거기까지 6개월 걸리더라 이거지. 근데 그거에 감염돼서 안철수 연구소 그 사람이 이제 연구소를 만든 거예요. 그때 이제 의학 공부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다 자기 연구 논문 한 게 이제 깨진 거라. 그 뭔가 찾아봤더니 뭐 바이러스래. 뭐 이 사람이 이제 의학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것 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번 공부해 갖고 이걸 할까? 그래 갖고 그게 빠져 가지고 이제 그쪽 일을 전문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분이. 예.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라는 걸 개발해서 한동안은 또 판매도 했었어요. 판매도 하다가 무상으로 다 풀었죠. 지금도 우리가 쓰는 건 무상이고 또 유료도 있어요.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는 유료예요. 기업들은 돈을 벌잖아. 그러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돈 내고 살아 이거야. 근데 국민들은 그냥 공짜로 쓰세요 이거고. 그런데 그런 바이러스도 있고요. 해킹 툴도 있고요. 스파이웨어라는 것도 있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얘를 통틀어서 안 좋은 놈들. 그래서 악성 코드라고 부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강의실에 있는 V3가 있으니까 이 V3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면 되겠지. PC 검사를 하면 되고 어디 있냐면은요 저 화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시간 나오는 거 있죠. 시간 거기 보면 조그만 삼각형 올라가는 방향 삼각형 있죠. 눌러보시면 거기에 V3라고 저기 파란색 있죠. 파란색이 아니라 하늘색 있잖아. 하늘색. 이건 유료예요. 이거 유료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V3 라이트라고. V3 라이트 그건 무료고. 자 얘를 클릭을 하면 클릭하면 안 움직이나? 오른쪽 눌러서 열기 누르시면 되지 뭐. 거기다 대고 마우스로 클릭하시는데 더블 클릭하면 열려요.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도 열리고 안 열리면 오른쪽 눌러서
열기 누르시면 되니까. 여러분 댁에는 백신이 있잖아요. 알약이든 네이버 백신이든 다음 클리너든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사용하세요. 근데 윈도우 7에는 윈도우에 있는 백신이 있어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쓰시라고. 윈도우 백신도 쓰시고 자체 백신도 쓰시고 V3 라이트나 알약이나 하나 쓰시면 돼. 여러 개 자체 쓰시면 메모리만 낭비돼. 메모리만. 그러면 여기에 PC 검사를 눌러서 검사를 누르면 검사를 하겠죠. 예, 검사를 하겠지 이렇게. 근데 여러분 USB 메모리 같은 거 꽂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검사 쫙 하죠. 알아서요. 백신들은 그런 걸 검사를 해요. 여기 보니까는 뭐 애드웨어, 뭐 스파이웨어 무슨 검사한다고 쭉 뜨거든. 근데 이거는 일반 검사야. 일반 검사. 정밀 검사라는 걸 또 해야 돼요. 검사가 일반 검사, 빠른 검사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빠른 검사고 이제 검사 눌러서 여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또 USB 메모리 다 선택을 해서 이 검사를 하면 이거는 정밀 검사가 되고. 근데 거기도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서 압축되어 있는 파일도 검사할 건지 압축되어 있는 건 하지 말 건지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검사를 꼭 하셔야 돼. 언제? 주기적으로. 내 건 소중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거기 학교 컴퓨터에다가 USB 메모리를 꽂아서 이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염이 된 거야. USB 메모리에 있는 폴더하고 파일이 다 숨김 속성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바로 가기 아이콘이 생겨요. 바로 가기 아이콘으로. 가보면 바로 가기 아이콘만 있고 실제 아이콘은 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실제 폴더가 작동이 돼서 보이긴 보이는데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게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근데 그 최신 거는 아닌데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감염된 USB 메모리를 그 컴퓨터에다가 누군가가, 그 학교 학생 누군가가 실습실 컴퓨터에서 꽂았겠지. 그러면 그 학교 컴퓨터 백신이 감지했었어야 되는데 감지가 안 됐나 봐.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얘도 감염이 된 거야. 감염이 된 거를 가져와서 집에 있는 컴퓨터도 꽂았죠. 근데 집에 있는 컴퓨터도 감염이 됐더라고. 그러면 집에 백신이 있잖아요. 저희 집도 백신이 있는데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아빠 컴퓨터가 이상해요. USB 메모리가 이상해요. 봐주세요. 그러니까는 제 걸 꽂았단 말이야. 그럼 제 거에다 꽂았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USB 메모리 꽂아놨거든. 이렇게 꽂혀져 있는데, 꽂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딱 꽂는 순간 걔가 USB 메모리로 감염이 시키는 거야. 제 거를. 하드에는 감염이 안 돼요. 프로그램이 들어가더라도 하드디스크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고. 꼭 USB만 건드려 얘가. 그 제 것도 보니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는 애 때문에 제 것도 이제 베린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인터넷 찾아봐야 되잖아. 증상을 보여주고 이제 뭐 물어보면 이런 바이러스 감염됐습니다. 이렇게 퇴치하세요. 저렇게 퇴치세요. 근데 다 달라. 설명이 다 달라. 그런데 분명히 폴더가 있단 말이에요. 폴더가 있고 폴더가 숨김 속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읽기 전용으로 들어가갖고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풀기가 힘들어. 일단은 바이러스를 잡으면 되죠. 그렇죠. 정밀 검사를 들어갔어요. 정밀 검사를 하니까는 다 잡긴 잡더라고. USB 메모리 있는 거 다 검사를 해요. 근데 V3가 이제 USB 메모리를 꽂으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는 사이에 다른 거를 감염시키는 거니까 애를 먹는 거지. 그럼 얘는 또 이제 끝났으니까 쑥 빼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빼서 딴 데 꽂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기 또 감염되고 거기에 누가 또 꽂으면 또 감염돼서 또 퍼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을 두고 학교에서 쓰는 USB 메모리 다 가져와. 제가 쓰는 USB 메모리도 이제 지금은
이제 이걸 꽂아놨었으니까 이제 얘만 감염된 거니까 이제 얘를 꽂고 에코 꽂고 정밀 검사를 돌려서 바이러스를 다 퇴치했어요. 퇴치하고 나니까 껐다 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껐다 켰더니 이제 폴더가 다시 쫙 보이더라고요. 신경 감소했죠. 이제 문제는 뭐야? 컴퓨터가 감염되어 있으니까 이제 컴퓨터도 정밀 검사를 또 한번 시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또 학교에 가서 실습을 했잖아. 또 걸려온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애가 물어보는 거야. 오빠 나 학교에서 썼는데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 좀 해줘요. 겁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USB 메모리를 꽂던 거를 빼놓고 꽂으면 또 감염될 거 아닙니까? 제 것도. 제 거 다 빼놓고 걔 거만 꽂아가지고 정밀 검사를 했더니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하고 나서 제 걸 다시 꽂아봤어요. 했더니 감염이 안 된 거예요. 치료가 다 됐으니까는. 불편해요. 생산성이 뚝 떨어지는 거야. 감염되면은요. 일이 안 되잖아.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 안 하면 일을 못 하니까 느려져서. 그러니까 그거 하랴 그거 하는데도 벌써 한두 시간 소모됐죠. 뭐하고 정밀 검사하고 뭐 하느라고. 근데 그거를 아는 입장이니까 그걸 검사해서 치료해주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USB 메모리 꽂으면은요. 제가 꽂아볼게요. 다시. 백신이 얘를 검사를 해요. 근데 검사하는 화면이 안 나오네. 여기 이상하게 안 나온다. 저희 집은 집어는 무조건 검사를 해요. 근데 정밀 검사가 아니라 간편 검사만 해요. 이제 뜬다. 좀 늦게 뜨네. 그렇죠. 간편 검사만 쭉 하고 지나가요. 근데 이거를 닫아요. 사람들이. 이게 뭐가 나타나니까 이걸 닫는다고. 닫으면 안 돼. 지켜보고 있어야지. 이거 갖고도 부족한 판인데 이걸 닫아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꼭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 치료해야지. 근데 치료 안 하고 또 닫아. 그리고 딴 데 또 꽂아. 딴 데 꽂아. 화면에 뭐가 뜨니까 이 컴퓨터가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지. 자기 게 이상한 거잖아. 그걸 모르고 다른 데 꽂아. 그럼 거기 감염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에이 하고 나가. 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꽂으면 어떻게 돼? 감염된다고. 그럼 그 사람 또 모르고 집에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럼 집에 있는 컴퓨터 또 감염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감염되는 속도가요. 굉장히 빨라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과거에는 6개월 걸렸는데요. 지금은 3일 만에 대한민국 한반도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3일이면. 자, 스파이웨어가 뭐고, 해킹 툴이 뭐고, 이런 정보를 정확히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안 좋은 애들이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127페이지. 컴퓨터가 느려졌어요. 어제까지 잘 돌았는데 느려. 그럼 느린 이유가 있겠지. 골병이 들었던. 응? 그러니까는 느려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외장하다고 상관없다니까. C드라이브가 감염되면 일단은 C드라이브는 걷어낼 수가 없잖아요. 윈도우가 들어가 있으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D드라이브, E드라이브 이런 데 안 들어가요. 외장하드 같은 데 안 들어가고 C만 일단 건드려. C가 건드려지면 어떻게 돼요? C가 윈도우가 들어있는 곳이 C드라이브니까 걔가 느려지면 꽝 되는 거예요. 그럼 정밀검사 하셔야 돼. 정밀검사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정밀검사 했는데 바이러스가 없다. 그러면 뭐 다른 이유가 되겠지. 근데 가장 먼저 내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돼. 내 몸이 아픈데도 끙끙대고 있으면 큰 탈이 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윈도우가 느려졌어. 그리고 엑셀 2007을 실행하면 엑셀이 중간에 실행되다가 멈추고 뭐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뭔가 감염된 거지. 그런 건.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ESC 누르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그렇죠. 여기 이 수치 컨트롤 쉬프트 ESC 컨트롤 쉬프트 ESC 키 누르면 작업관리자가 뜨는 거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안 드렸었나요? 자, 컨트롤 쉬프트 ESC 키를 누르면
이게 뭐다? 작업관리자예요. 작업관리자.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보는 습관 가지셔야 돼요. 이런 창이 뜬단 말이에요. 이런 거. 넓게 보지 마시고 왼쪽 배도 딱 붙이면 절반만 해지니까 그 성능을 꼭 보셔야 돼요. 성능. 자, CPU가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저는 10%, 뭐 9% 움직이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메모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동영상 편집 저장하고 있잖아요. 강좌를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가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걔를 종료하면 메모리 확률 이게 떨어지고 CPU도 가만히 있으니까 쭉 0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다가요 보세요. 한글을 실행하잖아요. 한글을 올라가. 얘가 수치가 올라가. 얘가 올라갔다 내려. 자 이제 장수로 내려왔고요. 한글이 전체를 제가 닫아볼게요. 닫으면 수치가 또 살짝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요. 엑셀을 실행하면 엑셀을 실행할 때 CPU가 쭉 올라갔다가요. 그리고 엑셀을 이제 닫게 되면 또 다시 내려와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무슨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CPU가 움직이는 거니까 심장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심박이 막 움직인다고 커진다고. 근데 가만히 있는데 얘가 지 혼자 올라갔다 내려가면 뭐 하는 거야? 병든 거야. 여러분이 밥 잘 드시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호흡이 가빠라지고 그럼 뭐예요? 아프신 거잖아. 병원 가셔야 되는 거지. CPU가 여기 CPU 하드디스크 사용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높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포토샵 실행하고 뭐 실행하면 포토샵 실행하느라고 올라가겠지 당연히. 여기 메모리도 좀 올라갔네. 저 20% 올라갔네요. 그렇죠? 내려갔다가 이제 또 24% 올라갔다가 자 이제 포토샵이 실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포토샵 실행이 됐어. 그럼 이제 수치가 올라갔다가 정상적으로 다시 내려와요. 이러면 맞는 거지. 그리고 이제 포토샵 작업을 할 때 뭐 불러오기라든지 사진 불러와서 편집하고 뭐 하다 보면 얘도 또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포토샵을 종료하면 어떻게 돼? 종료하면 그래도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이래요. 항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이걸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화면에 이 코어가 4개로 보일 거예요. 코어가 아니라 사실 스레드인데 스레드든 코어든 간에 그래프가 4개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에 있는 컴퓨터는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2개인지 4개인지 8개인지를 보셔야 돼. 이 그래프 수치가 보이는 게 칸막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거를 그렇다고 바꾸기는 그러니까 있는 걸 잘 쓰셔야지. 근데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에서 하나. 그 너무 오래된 거지. 이제 그거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뭐 인터넷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만약 포토샵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버겁지. 되긴 되는데 남들보다 실행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무슨 작업하려고 그러면 버벅거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게임 같은 거 하려면 안 되기도 하고. 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생성한 적이 없는 파일 바로가기들이 막 생겨. 바탕화면이 생기기도 하고 USB 메모리가 뭐가 변경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있으면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실행해서 봤더니 여기에 즐겨찾기가 뭐 이상하게 막 있어. 즐겨찾기 여기에 뭐가 이상하게 생기더라. 이게 뭐가 막 광고 같은 것도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어. 그러면 뭔가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안 좋아.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몸은 내가 아는데 컴퓨터는 어제 내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네, 되네, 잘 되네, 안 되네 이것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내 컴퓨터가 어떤 환경인지를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컴퓨터는요 아무리 좋아도 사용을 하다 보면 느려져요. 바이러스가 없어도
느려진다고. 그래서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윈도우 설치하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저는 오래 해봤으니까 빨리빨리 윈도우가 설치가 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윈도우를 설치하기 전에 데이터를 다 옮겨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요. 또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면 거기에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게 귀찮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불편하니까 감수하고 쓰는 거지. 우리 강의실은 3개월 단위로 윈도우를 새로 작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지나면 컴퓨터가 안 움직여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사용자를 속여서 결제를 유도합니다. 프로그램을 삭제해도 삭제가 안 되고, 프로그램을 삭제 명령을 걸어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 가서 삭제했는데 삭제가 안 돼. 그런 거는 뭐가 있는 거야. 안 좋은 거지. 포토샵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들은 삭제하라 그러면 착 삭제돼요. 두말 없이. 왜? 정상적인 것들이니까. 근데 비정상적인 것들은 삭제하라 그러면 뭐 코드 번호 입력하라고 나오고, 그리고 삭제하라 그러면 진짜입니까 이러고, 삭제하면 포인트가 소실되는데, 이 포인트가 소실되면 도저히 뭐 복구가 안 되는데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럼 포인트가 100만 점이 있으면 뭐 주냐고, 100만 점이 있으면 10원짜리 물건을 주냐고, 그런 것도 없어요. 삭제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자꾸만 삭제 못하게 막 방해를 놓거든. 그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정상적인 거면 바로 삭제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근데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 그리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해결해주고 말아버렸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렵습니다. 예. 자, 지금 128페이지 책을 볼게요. 128페이지는요, 윈도우 디펜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윈도우 디펜더. 윈도우 8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백신이에요. 예. 그런데 윈도우 7에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윈도우 7에는 윈도우 디펜더라고 부르지 않고 시큐리티 에센셜이라고 불러요. 윈도우 시큐리티 에센셜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여드릴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세큐리티 에센셜이라는 게 있어요. 시작 모든 프로그램 들어가면 딱 여기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밑에 이겁니다. 이거 그게 책에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책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디펜더라고 부르죠. 디펜더. 예. 윈도우 8에서는 얘를 디펜더라고 부르고, 자, 128페이지 작은 글자 위에서부터 세 번째, 대부분 V3 라이트나 시큐리티 에센셜을 필수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윈도우 8로 가서는 그걸 윈도우 디펜더라고 부르면서 성능이 좋아진 거지. 한동안 검사를 안 했대. 빠른 검사 해볼까? 정밀 전체 검사 해볼까? 검사를 해봐야지. 검사 시작 누르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쓱 검사를 하겠죠. 검사를 하겠지. 그러니까는 윈도우에도 백신이 기본으로 있어요. 얘도 업데이트를 합니다. 윈도우 업데이트 같이 해주니까 업데이트 받으시면 되고요. 예.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V3 라이트나 이런 게 없어도 되는데, 우리 습관적으로 V3 라이트는 알약 하나 쓰시잖아요. 뭐 다음 클리너라든지 뭐 하나 쓰시고 이거 같이 쓰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관리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강력합니다. 얘가 해보니까 강력해. 예, 유난히 강력해요. 자, 윈도우 디펜더를 이용해서 백신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131페이지 보면은 V3 온라인 세큐리티라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뭔가요? 자, 우리가 서부 여성 발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서부 여성 발전센터 홈페이지 들어왔는데 여기에
요거 온라인 세큐리티라고 뜨죠? 조금 전에 하나 떴어요. 그걸 설치를 해야만이 뜨는 거고, 공공기관은 그 프로그램이 필수로 돌아야 돼요. 그게 돌아가야 돼. 그래서 설치가 돼야만이 작동이 돼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으로 폰뱅킹 해보셨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 하게 되면 V3가 자동으로 돌잖아요. 모바일 V3가. 예, 그게 설치가 돼 돌아가는 것처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백신이 돌아요. 같이. 이런 온라인 백신을 이용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러면 아까 온라인 세큐리티는 뭐냐면 여기에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탑재되어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가 누군가가 게시판 있잖아요. 여기 게시판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 글을 쓰고 좋은 정보니까 클릭해서 보세요 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모르고 누르면 어떻게 돼?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해 주는 거지. 근데 제가 여기다가 글을 썼어요. 1월 12일 날 정보처리 자격증 관련 동아리를 학습 동아리를 구성하면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썼는데 답변이 하나도 없네. 무료 봉사활동 해드리겠다고. 지식 정보처리 기능사라든지 이런 자격증 공부는 센터에서 개설을 하면 다 폐강돼요.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무료로. 대신에 동아리 형성을 해서 학습 동아리를 하시면 제가 그거를 무료로 강의를 도와드리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답변 여기 질문도 없고 뭐 댓글도 없고 그만큼 어려워서 그래요 이게.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세요. 학습 동아리 뭔지 아시죠? 학습 동아리 하면 굉장히 학습 동아리 대회를 해가지고요. 동아리 대회 해가지고 뭐 상도 받고 상금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자, 하여튼 온라인 세큐리티 설명하다가 딴 길로 잠깐 샜는데 이런 백신들을 이용을 하면은 컴퓨터를 관리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은 V3 모바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알약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그거를 꼭 설치해서 정밀 검사를 꼭 하세요. 전체 검사를. 안 해보셨죠? 스마트폰이요. 그럼 여기 뭔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알고? 꼭 하세요. 쉬는 시간이라도 설치하시라고. V3 여기 앱 있잖아요. 여기 플레이스토어 있잖아요. 플레이스토어 여기 들어가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여기다 뭐라고 검색하면 된다? V3라고 검색하면 되지. V3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백신들 나와. 알약도 나오고 V3 모바일도 뜨네. 이거 V3 플러스라고. 전 둘 다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검사를 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둘 다 설치하지 마세요. 하나만 설치하세요. 예. V3 모바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파란색,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설치하시라고. 그래서 꼭 정밀 검사를 꼭 한 번 하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그레이웨어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PC 정비 자료실 한번 가보세요. PC 정비 자료실. PC 정비 자료실 가시면은 악성 코드 제거하기, 뭐 광고 팝업 삭제 방법,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GOD 모드, 간 모드라는 거 우리 했었죠? 그래서 제일 밑에 한번 보실래요? 제일 밑에? PC정비 자료실 제일 밑에 1번이 악성코드 목록이에요. 악성코드 목록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목록을 많이 보셔야 돼. 이건 뭐 아주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잘 보시면 악성코드들은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와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용자가 어떻게 OK를 받고 들어오느냐, 뭐를 설치하래. 예를 들어서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야.
그럼 오케이 하고 다음 누른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 얘도 같이 설치됩니다 라고 있어. 그래서 모르고 오케이를 한 거야. 걔도 오케이 했으니까 따라 들어오는 거야. 근데 따라 들어왔는데 몇 개가 들어오는지를 몰라. 막 떼거지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뭐를 제거해야 될지 모르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어판 가셔서요. 제어판 가셔서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 보는 기능이에요. 시작 제어판. 프로그램 목록. 제어판에 가면 제일 하단에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뭐 프로그램 제거 뭐 이런 거. 여기 가보시면 프로그램 목록 쭉 떠요. 자, 보여드릴게요. 아도비 에어, 아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뭐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미디어 플레이어, 아도비 포토샵, 아도비 리더 뭐 이런 거 설치되어 있죠. 공통적으로. 안랩. 근데 여기 게시자가 누구예요? 게시자가 아도비 시스템이잖아요. 아도비는 뭔지 아시잖아. 포토샵 만든 회사. 믿을만 하니까 넘어가고 치자 이거야. 안랩. 안랩은 어디야? 안랩.inc가 안철수 연구소예요. 안철수 연구소라고 돼 있기도 하고 안랩이라고 돼 있기도 해요. 믿을만 하죠. 구글은 어디야? 구글. 여기 크롬은 구글이라는 기업에서 개발한 건데 구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커퍼레이션이라고 돼 있잖아.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하냐면 MS사 믿을만 하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한컴도 보여. 한컴. 한글과 컴퓨터. 한글 2007. 그 다음에 이스트소프트라는 거 있을 거예요. 이스트소프트. RC, RG 뭐 이런 거. 이건 믿을만한 회사인데 뭐 소니, 네로는 CD 굽는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예요. CD 굽는 네로라는 프로그램을. 그럼 나머지 보자. 여기 보니까 삼성도 있는데, 삼성 USB 드라이버 설치했다 그래서 삼성 일렉트로닉 떠 있어. 그럼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여기 보세요. 팀 코스? 팀 뭐야 이거는? 여러분은 없고 저만 있는 건데 파일질라 클라이언트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프리메이크 비디오 컨버터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 K 디펜스라고 혹시 있어요? K 디펜스? 킹 인포메이션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K 디펜스는 뭐냐면 여러분이 금융 업무 하시잖아요. 그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MA 웹 세이퍼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또 뭐가 있나. 리얼텍도 보인다. 리얼텍 이더넷 컨트롤러 드라이버, 리얼텍 하이 디피니션 오디오 드라이버. R자로 되어 있는 리얼텍 보이세요? 두 개? 그 이더넷은 뭐냐면 인터넷. 얘 인터넷 해야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고요. 하이 디피니션 오디오 드라이버는 뭐냐면 짠짜라짠 사운드 소리 내는 거예요. 그 얘를 주책맞게 삭제하면 어떻게 돼? 소리 안 나. 이더넷 컨트롤러 드라이버 제거하면 인터넷 안 돼. 그러면 나머지 모르는 거 있단 말이에요. 여기 모르는 거. 소프트 캠프 세큐어 키스트로커 4.0 게시자도 없어. 어떤 놈이 만든 건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뭔지 궁금하니까 네이버에다 물어봐야지. 이게 뭐예요? 물어봐야지. 그거 지워야 됩니다. 아니 그거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뭐 이유가 있겠지. 말이 있겠지. 그렇게 해서 공부하셔야지. 여러분 주방에 싱크대에 노란 봉지에 뭐가 들어있어. 가루가. 나 처음 봤어.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먹어봐? 뭔지 알고?
그랬더니 작은 애가 하는 말이 그 학교에서 놀던 거야. 놀던 거 먹으면 안 된대 선생님이.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애가 하는 말이 우리 점심때 그 식당에서 얻어온 건데 맛있어 먹어봤더니 근데 배 아프다? 그럼 이제 병원 데리고 가봐야 되겠죠. 그렇죠. 알아봐야 되잖아. 거기 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가루니까 뭐 숟가락을 퍼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뭔지 모르면 어떻게 돼? 물어봐야지. 근데 뭐 있으려니 하고 넘어가. 얘가 뭔지 알고. 이게 폭탄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인텔도 나오네. 인텔. 그래 인텔 마음에 들었어. 인텔은 뭔지 알겠어. 자 그럼 봅시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얘는 뭐하는 놈일까요? 자 분명히 필히 삭제 악성 코드라고 써있어요. 자 얘는 뭐하는 놈일까? 이거 보세요. 이거 뭐라고 써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가이드 업데이트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가이드를 업데이트한대. 설명하는 거를 뭐를 안내해주는 거를. 이거 다 뻥이에요. 뻥이라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떼거지로 나옵니다. 자 윈도우 아이 서치 윈도우 더블 포인트 윈도우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 이거는 뭐냐면요 정품을 쓰는지 안 하는지 검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 필히 삭제라는 것도 다 윈도우라고 써있죠. 윈도우 이건 아니고 윈도우 이렇게 써있잖아요. 윈도우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윈도우 거니 윈도우가 쓰는 거니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자가 아까 여기 개발자가 게시자가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써있어야 되겠지. 근데 아니란 말이야. 근데 윈도우 거니까 윈도우가 쓰는 거라니까 말이.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필히 삭제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늑대 탈을 쓴 호랭이야 호랭이. 더 나쁜 놈이지. 늑대 아니야. 양의 가죽을 쓴 늑대 호랭이 이런 거야. 안 좋은 애들이지. 헷갈리라고. 아니. 무조건 지우는 게 아니라 확인해봐야지. 인터넷에 물어봐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자, 그 다음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진짜하고 가짜하고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봐도 헷갈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 있다. 여기. 자, 이게 진짜고요. 가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 글자예요? LNL이에요. I가 아니라. 이건 INI죠? 이건 LNL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쓰면 비슷해 보이잖아. 요것도 이렇게 쓰면 그놈이는 이놈이랑 똑같아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INI고 이건 LNL이에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 보안 프로그램이에요. 인터넷 뱅킹 보안 프로그램. 얘는 악성 코드고요. 두 개를 놓고 봐도 두 개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데 얘랑 똑같아 보이면 넘어가고 마는 거지.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해요. 그거 썼다가 걸리면 MS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으라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말은 함부로 못 써요. 대신에 윈도우라는 말하고 인터넷이라는 말은 막 써요. 악성 코드에서.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야, 인터넷에 관련된 거래. 윈도우에 관련된 거래. 하고 모르고 넘어가는 거지.
예. 그리고 여러분도 꼭 여기에서 날짜 있잖아요. 날짜를 꼭 보세요. 그러면 1월 27일 날 설치됐고 1월 26일 날 설치됐고 설치된 날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모르고 뭐 설치한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컴퓨터 켰더니 뭐가 불안한 것 같아. 그러면 이 날짜를 보셔야 돼. 그 날짜 중에 최근의 날짜 거를 인터넷상에 물어봐야 돼. 얘가 뭡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정도 관심을 갖고 손품을 팔아야지. 내 컴퓨터에 뭐가 들어왔는데 그냥 냅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설명은 드리지만 여러분 컴퓨터에 맞는 거를 다 찾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컴퓨터가 이상이 없는지를 보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구형이에요. 구형. 신형은 이제 어떤 거를 설치한단 말이야. 설치해. 뭐를 설치하냐면 다운로더를 설치해. 다운로더. 여러분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겠다 이거. 영화를 그러면 그냥 제 자료실 같은 데 가면은 여기 있는 거를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요? 클릭을 하면 요런 데 있는 자료를 이렇게 여기 있는 거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 저장 열기 이렇게 뜬단 말이야. 근데 인터넷상에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해줘요. 게임이나 영화 같은 거는. 그 다운로드에 저장해주는 프로그램을 꼭 설치하라 그래요. 거기에 광고가 뜨거든. 광고를 봐야지. 그래 광고주들한테 광고비도 받는 거지. 그런데 네이버도 그런 게 뜨고 다 떠요. 근데 네이버는 뭐 네이버 백신을 설치해 드릴까요? 뭐를 할까요? 하고 뭐 인터넷은 네이버로 초기화해 드릴까요? 뭐 그런 게 떠. 그럼 다 빼줘야지. 안 할 거니까. 근데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러 갔어요. 자, 어디냐면은 스펠이 틀렸나? 파일혼이라고 있어요. 파일혼. 그럼 이제 여기 와서 영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화들이. 한국 영화 뭐를 내가 다운로드 받고 싶다 이거야. 그럼 상위원이다. 이게 상위원. 그럼 상위원을 클릭을 해서 이제 이거를 10,000원이래. 그 10,000원을 주고 이제 다운로드 받겠죠. 그러면 여기 밑에 뭐를 설치하라 그러거든. 얘를 뭐를 설치하라 그래. 이런 거를 설치하는데 이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꼼수가 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일단은 회원가입을 로그인을 하면 이제 설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설치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뭐가 뜨냐면은요, 뭐를 설치할 거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그래. 그러면 다음 누르잖아요. 근데 요때 보면 오픈 탭도 설치한다 그러고 사이드 메시도 설치한다 그러고 스폰서 키워드를 설치합니다라고 뭐도 설치한다 그러고 여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4줄 보이죠? 3줄 정도 보이잖아요. 어떤 거는 딱 하나씩 보이게 하나. 그럼 그걸 다 눌러서 빼줘야 돼. 그리고 다음을 눌러야 이렇게 안 깔리는 거야. 근데 분명히 체크되어 있고 다음 누르면 뭐예요? 내가 오케이 한 거죠. 그럼 얘는 백신이 커버를 안 한다니까요. 백신은 몰래 들어온 놈 잡는 거지 허락받고 들어온 놈은 안 잡아요. 얘들이 컴퓨터를 배려놓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박 선생님 컴퓨터에 뭐가 큰 것들이 뜨고 했다 그랬죠? 이런 게 깔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번 나온다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깨갱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거 오픈 탭 어인스톨 뭐 사이드 매치 뭐 스폰서 키워드 어인스톨 이런 것들이 깔려 들어간 거니까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얘가 그건지 제가 그건지를 모르니까 못 찍어오는 거지. 그러니까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서치, 가이드, 특히 AD 광고잖아요. 그런 거 붙은 거 무조건 빼버려야 돼. AD 광고 붙어 있는 거. 여기 보면 뭐 키 컴패스, 뭐 아이 서치 플러스, 무슨 가이드, 탭, 툴바 뭐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네이버 툴바도 있고요.
R 툴바도 있고요. 구글 툴바도 있어요. 툴바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필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툴바 깔려 있어요. 근데 저 안 쓰느라고 해제해 놓은 거죠. 그렇죠. 구글 툴바는 좋은 건데 안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얘를 지우면 다음에 또 설치하라고 나오거든. 귀찮아서 설치해 놓고 안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설명대로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팝업 막 뭐가 이렇게 잔뜩 뜨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 고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서비스 관리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뜨거든. 이런 거 그런 거를 다 중지시켜야 돼. 그 다음에 인터넷이 느려졌어. 그럼 인터넷 느려질 때 누르는 기능이 있거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거든. 최적화도 있고, 이런 걸 이용하면 그런 툴바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제거하고 필요하면 다음에 또 설치하면 되니까.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는 너무 많아. 이런 게 관리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시장에 가서 물건 사실 때 어떻게 사요? 농산물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사실 때 아시잖아.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를 살라 그랬는데 무가 바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상처가 났는지 다 보시면서 하시잖아. 이제는 그게 생활이 됐으니까, 고수가 됐으니까 하시는 거잖아. 근데 컴퓨터에는 아직 고수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매번 속고. 저도 속아요. 저도 많이 했다고 하는 저도 아차하는 순간 당해. 그러니까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주. 그렇게. 자, 여기 책에 보니까는 모르고 설치한 그레이웨어 설치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책에 보면 뭐를 설치하라고 떠 있죠? 132페이지 보세요. 132페이지 보시면은 뭐 굉장히 복잡해요. 자, 보세요. 이 책에는 윈도우 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의실 윈도우 7하고는 좀 달라요. 화면 구조가. 특히 133쪽 하단에 기능이 달라요. 이 책하고 우리하고. 이거 8로 만든 거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중에 고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고클린. 이건 7을 써도 되고 8을 써도 되고 다 돌아가니까 고클린 갖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고클린 가지고. 근데 우리 고클린이 없죠? 고클린 여기 설치하면 돼. 자, PC 정비 자료실 가시면 고클린 악성 코드 말고 아까 고클린이 몇 번이었지? 보고도 헷갈리네. 이제 광고 팝업 삭제하기라고 있을 거예요. 공지사항 중에 PC 정비 자료실에 가면,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도 고클린이 있을 텐데요. 아, 여기 있네요. PC 정비 자료실 가도, 저 프로그램 자료실 가시면 14번에 고클린이 있어요. 14번에 가면 그거 쓰셔도 돼요. 예, 그거 쓰셔도 돼. 예, 클릭하셔갖고 실행하세요. PC 정비 자료실에 가면은, PC 정비 자료실에 가시면 그 광고 팝업 삭제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고클린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버전이 낮은 거니까는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시면은 몇 번이라고요? 14번 있어요. 14번. 그거 쓰세요. 예, 실행하세요.
잠깐만요. 자, 제가 잠깐만 보실래요? 아까 그 PC 정비 자료실에 가면 광고 팝업 삭제 방법이라 그래서 옆에다가 고클린이라고 이름을 더 붙여놨어요. 보시기 좋으라고. 거기 가면 업로드, 여기 업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고클린 1.142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서 14번에 가면은 고클린이 있잖아요. 그것도 1.42 똑같은 거예요. 여기 다운로드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하시면은 이런 게 창이 뜨죠.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럼 다음 설치하세요. 예. 고클린은요, 고클린을 사용하고 나서 고클린을 종료하잖아요. 닫으면 광고창이 하나 딱 뜹니다. 명시해놨어요. 그 외에는 전혀 없어요. 다른 거. 그리고 다음 누르는 과정에서 여기에 이상한 게 깔리는 건 전혀 없어요. 고클린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얘는 꼭 하나 쓰셔야 돼요. 댁에서. 예. 고클린을 설치하고 나서 고클린 사용법을 누르시면 그 설명서대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지금은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이제 서비스 관리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서비스 관리라고 뜨는데, 처음에 뜨는 게 뭐예요? 아도비사에서 제작한 아도비 아크로벳 업데이트 서비스라는 게 작동된대요. 싫거든 나는? 그러면 중지하면 돼. 선택하고 중지하면 된다고. 자, 또 구글 소프트 업데이터가 있어요. 구글 소프트 업데이트. 구글은 뭔지 아시잖아요. 구글 업데이트 서비스가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중지돼 있네. 중지돼 있죠. 이건 뭘까? 이미지 프로텍트 서비스 마크 애니. 자, 보세요. 이미지 세이퍼 4.0 서비스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상태가 지금 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선택하고 중지 누르면 어떻게 돼요? 중지로 들어갔죠. 그렇죠. 그럼 이미지 프로텍트 서비스가 뭐예요? 이미지를 뭐 프로텍트니까 남들 못 건들게 막는 것 같은데요? 왜 이걸 할까? 우리가 이거 하라 그랬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가 프로그램 깔은 거는 흔적은 없죠.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 이거 기본으로 돼 있어요. 네, 윈도우상에서 이걸 해주는 건데, 모르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중지하시면 돼요. 중지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작동은 안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네로 업데이트라는 것도 보이네. 네로 업데이트가 시작이라고 돼 있어요. 자동으로. 컴퓨터가 켜지자마자 새로운 네로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야? 컴퓨터가 느려져. 에이, 너 중지 걸었어. 아도비 아크로벳 업데이트는 뭐냐면, 여기 포토샵이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크로벳 PDF 파일 보는 아크로벳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걸 해주나 봐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선택하고 뭐 해라? 중지. 그러면 돼. 중지. 근데 고클린이 중지됐는데? 다시 문제가 커진데? 이걸 선택하고 중지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중지돼요? 요거 아크로벳 아도비 중지 눌렀더니 이제 중지됐다.
이 고클린이 한번 껐다 켜지네요. 다시 했더니 중지됐어. 그러면 이런 거는 굳이 시작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 해결 본 거야. 해결 본 거야. 근데 여기에 모르는 게, 생판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도비사는 아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지를 했잖아요. 근데 모르는 놈이 여기 거의 있단 말이야, 목록에. 그럼 네이버에 물어봐야지. 이게 뭔가. 그럼 그거 빼야 돼. 삭제하세요. 그럼 삭제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중지부터 걸어야지. 중지를 해놓고 이제 나와야 돼. 그러면 걔는 껐다 키면 어떻게 돼? 작동이 안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눈을 딱 뜨면 뭐해? 배가 고픈가 안 고픈가, 잠을 잘 잤는가, 또 눈곱이 꼈는지 침을 흘렸는지 이런 걸 본단 말이야. 본인 스스로가. 그런 서비스가 내 몸에 있는 거야. 근데 필요한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작동시켜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눈만 뜨면 삽질을 하러 가는 사람인가 봐. 그런 서비스가 내장돼 있어. 근데 하면 안 되잖아. 힘드니까. 그러면 그 서비스를 중지시켜놔야 그 사람은 얌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땐 중지시켜놔야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서비스 관리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액티브엑스 한번 가볼게요. 액티브엑스. 그 옆에 있는 액티브엑스. 제가 조금 전에 파일온인가 어디가 들어가서 뭐 설치하는 거 했었죠. 다운로드하는 프로그램 설치했었죠. 깔려있네 여기. 파일온 컨트롤이라고 깔려있어. 이거 안 쓸 거거든?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삭제해야지. 이걸 삭제해야 돼. 이걸 삭제하면은 컴퓨터를 이제 인터넷을 다 껐다 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다. 이게 뭐야? 블로그 네이버에서 BGM 플레이어 클래스라는 게 깔려 있나봐. 제 거에 블로그.네이버.com에 여기 보니까 BGM 플레이어 클래스라고 써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블로그나 카페 들어가면, 특히 블로그에 가면 블로그 개발 그 주인이 노래를 사가지고 이 노래를 공짜로 들으세요 하고 들려주는 게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놨나봐. 근데 필요 없거든? 삭제하면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저기 3개가 더 남아있죠.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 여성발전센터 강사들이 들어가서 여러분 전자출석부로 전자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출결사항을. 그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거예요. 이건 지우면 안 되지. 이건 돌아가야지. 작동돼야지. 이건 빼고 나머지 또 뭐가 있을까? 여기 보니까 다운로드 하는 게 뭐가 보이는데? 다운로드 하는 게 뭐죠? XE 큐어 웹 4.0 클라이언트 뭐 이런 게 보이는데? 아니 몰라. 그러면 얘도 삭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거 무조건 삭제하면 돼. 그러면 다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다 삭제해버렸잖아요. 그럼 전자출석부 사용해야 되잖아. 그럼 전자출석부 들어가면 저거 제거가 됐으니까 선생님 이거 다시 한번 설치해주세요 하고 뜬단 말이야. 그때 설치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뱅킹을 집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액티브엑스에 가보시면 인터넷 뱅킹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깔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버리면 그 중에는 모르는 것도 삭제가 됐겠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 뱅킹 하려고 국민은행 들어가면 뭐 설치하라고 나올 거라고. 그럼 다시 설치해 주시면 돼요. 한글2007은 프로그램을 내가 갖고 있어야 따로 설치하는 거지만 얘들은 다 인터넷상에서 받아와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들어가면 국민은행에서 설치하라고 뜨고 재래은행 들어가면 재래은행에서 설치하라고 뜨니까 가서 설치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거해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인터넷 뱅킹 급한데 뭐 설치하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귀찮은 거겠지만은 한 번쯤은 제거해 주는 것도 좋아요. 한 번쯤은. 그래서 서비스 관리 확인하시고 액티브엑스 삭제에 들어가서 관리하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시작 프로그램 관리라고 있어요. 시작 프로그램 관리. 요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시작 프로그램 몇 개로 나와 있어요? 저 12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개 이내로 줄여주라고 돼 있는데 뭔지 알고 줄여야 되나? 자, 잠깐 보세요. 처음 게 혹시 여러분 아도비 브릿지 아니에요? 아도비 브릿지는 뭐 하는 거예요? 포토샵 설치하면 자동으로 깔려요. 근데 여기 포토샵 안 쓰거든? 그 포토샵이 있어도 아도비 브릿지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삭제해도 돼요. 필요하면 또 설치하면 되지.